안녕하세요.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자기소개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박주현 님의 가천대학교 프론티어 건축학부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들고 왔는데요.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자신의 수학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고 자신의 공부법을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수학 문제를 만들어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편하다. 그리고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창의 수학 동아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2번 문항에 어울리는 내용 같아요. 1번 문항에서는 이 학생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 수학 동아리는 그러한 공부는 아니기는 하죠. 여기서 아마 2번 교과와 관련된 수학을 하지 않더라도 이원 활동을 통한 접근은 수학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덜어줬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내는 입장이 되어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도출되는지를 논하며 이것도 아니고 창의수학 방탈출 부스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학기 중에도 창의수학 골든벨을 개최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자체적으로 창의수학 문제를 만들며 매달 전교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냈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결국 자신의 학습법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동아리 활동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1번 문항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길게 썼으면 좋겠어요. 길게 쓴다는 말이 표현을 길게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창의 수학 문제를 만들었는가. 자신이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실제로 문제를 만든 경우가 있고 혹은 시중 문제집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중 문제집에서 문제를 가져올 때 그걸 문제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실 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진짜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사고를 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로 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활동은 쓰더라도 2번 문항에 쓰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쓰신 것 같아요. 문제를 내는 입장이 되어보니 자신의 이제 느낀 점, 이 공부법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나는 이 공부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성적이 오른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성적이 안 올랐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만약 성적을 오른 내용이 있다면은 언급을 한번 해주시면은 더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우고 느낀 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기체 방정식, 무언가 암기를 할 때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어떠한 공식 혹은 도출 과정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이 더 효율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일생 성칙을 세워 모든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속된 노력이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에? 혹은 모든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계속된 노력을 한 경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모든 문항에서 나와 있어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물론 결과도 있으면 좋은데 사실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을 배우고 느낀 점 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면접관이 좋게 봐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 활동에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아마 죄송합니다. 성함을 까먹었는데 사실 이거 가명이에요. 가명이어서 아무튼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을 실제로 하나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만약에 썼다면은 그렇게 좋은 활동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활동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 공부법을 사용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썼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썼다 이건 아니고요. 잘 쓰셨습니다.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좀 진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대학에 와서도 이해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암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좋지만 배우고 느낀 점이 연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과소평가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뭐지? 그리고 여기 경기 수학 시험장 이 부분도 바꿔야죠. 네. 맨 첫 문장이 이제 진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학생부들의 진로를 찾아오기 위해서 발표를 하나 하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수학 시험전을 참여한 내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원 화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트사이언스 과학사전제 공모전에서 입상하였는데 라고 설명하면서 이거 아트사이언스 과학사전 공모전에 입상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 교내상인가요? 교회상이면 쓸 수 있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2번 문항. 첫 번째, 첫 문장은 두 가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과 배우고 느낀 점은 사실 없어요. 안 쓰여있어요. 나는 발표를 했다. 발표 주제를 이렇게 하였다. 물론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난 후에 배우고 느낀 점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었는데 이게 첫 번째 문장으로 과연 적절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로 써야 합니다. 왜냐? 결론을 앞에 봐야 결론을 마지막에 보는 것보다 덜 피곤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이 곧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꿈에 대한 중요성을 발표하면서 꿈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란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지도 이제 느낀 점일 수 있을 테고 아무튼 이 문단의 결론은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 죄송합니다. 박주현이었지. 네. 박주현님의 배우고 느낀 점. 이거에 관해서 결론이 있는데 배우고 느낀 점 자체가 없으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두 갈식인 문장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갈식이 아니에요.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생기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세특에 학교 밖에서 꿈을 끌어오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문이과 상관없이 다방면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진로를 찾아간다는 내용을 인상 깊게 발표함. 뭐 이렇게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내 느낌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현님께서 자신의 느낌을 그러한 내용은 생기부에 적혀있지 않아요. 생기부에는 교사의 관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자신의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말만 한 2, 3분 정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신의 느낀 점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1, 2, 3번 문항 모두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여기서 수원화성 건설에 사용된 거중기, 화성 성벽의 굴곡, 성벽과 성곽의 담 사이의 검은색 벽돌을 보며 이게 왜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뛰어난 건지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뭐지? 교수님들은 역시 화성 성벽의 굴곡만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수학적으로 아름다워. 성벽과 성의 담 사이에 검은색 벽돌을 보면 이야 역시 우리나라의 수원화성은 정말 과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서 학생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는 아니에요. 수원화성 건설에 사용된 거중기 정말 대단하죠. 저는 수원화성을 만든 정약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약용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수원화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중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혹은 뭐 예를 들어 저 정말 여러가지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거중기를 만드는 것이 왜 대단한지, 정약용의 건축물이 왜 대단한지, 정약용의 저서가 왜 대단한지를 설명하는 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원화성은 대단하다. 수원화성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좋고 이 부분도 조금 배우고 느낀 점 애매하지 않나요? 다양한 체험들은 수학은 어려운 것이며 진부하다고 느꼈던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보다는 남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박주현님의 생각이 어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보면은 경기 수학 체험전을 칭찬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서류인가요? 저를 드러내는 서류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서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기 수학 체험전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배우고 느낀 점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걸 하고 솔직하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면접관은 실제로 이 학생이 이걸 보고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배우고 느낀 점을 못 쓰겠다. 왜냐? 실제로 배우고 느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박주현님께서 만약에 정말 배우고 느낀 게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솔직하게 그냥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어도 먼저 솔직하게 써보고 만약 자신이 그렇게 진짜로 느꼈다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 떠올리면서 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3분 동안 계속 배우고 느낀 점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나 있지 않은 자기소개서 같아요. 저는 그래서 1, 2, 3번 보면서 뭔가 내용을 나열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내용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를 내용 자체를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기부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생기부에 이미 써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배우고 느낀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문항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항 하면서 자신의 입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상 하는 사실은 좋죠. 언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첫 문장인 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성과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물론 언급하면 좋아요. 언급하면 무언가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언급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첫 문장으로 쓰는 것은 위험해요. 결국 내가 상을 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이걸 20번, 20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트사이언스 과학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하면서 앞으로 집을 지을 때 기와 문화뿐만 아닌 개인의 성격이나 친화력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문장이 먼저 앞에 나와야죠. 이거 결론은 잘 쓰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표현은 이제 다 제외하면은
결론은 자신의 느낌, 그리고 내 꿈, 혹은 진로. 아무튼 느낀 점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잘 쓰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은 미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쭉 읽어야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아마 앞으로 옮기면 어떨까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읽어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거미와 크기의 종류에 따라서 거미집을 조금씩 다르게 짓는 것을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개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미에서 개미로 도달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거미에서 개미로 이동을 하게 된 걸까요? 아마 거미에서 개미로 이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좀 활동이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분 있죠. 많은 소재 중에 거미줄을 찍은 이유는 거미가 인간보다 한없이 작고 약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은 잘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아마 실제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늘어나요. 거미줄을 웬만한 바람을 걷더니 견디고, 이런 걸 어디서 가져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자신이 생각을 해야 이런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미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후에 따른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가진 개미는 인간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면모에서만 그치는데, 뭘까요? 이 인간과 비슷한 면모가 4번 문항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비슷한 면모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면접관이 피곤하지 않거든요. 네. 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항. 창의 수학 동아리를 설립하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일단 첫 번째 문항은 살짝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항부터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문항에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을 하며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사례에서 그 사례에서 배우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평적 관계의 소통은 동아리 축제 부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닌 학교 생활과 앞으로 있을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수직적 관계의 소통보다 수평적 관계의 소통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어떠한 임팩트가 있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 의견 충돌은 그냥 의견 충돌 있었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박주현님만의 사례 그리고 임팩트를 주고 싶다면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소재라도 써주세요. 예를 들어 수학 동아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까, 앞으로 다음 학기에서 있는 활동, 혹은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아니면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런 거에서 의견 충돌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 준비를 하는데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해 원하는 역할을 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갈등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투표, 토의를 통해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원들과 토의를 한 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원들과 토의를 했다고 해서 경청하는 리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독재적인 리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부원들과 토의를 하니까. 그런데 토의를 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얘기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토의를 참여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토의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토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것보다는 내가 토의를 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참여하려고 했다, 혹은
남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뭐 예를 들어 남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이 남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토의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더 좋지. 부원들과 토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경청하는 리더의 중요성을 배웠다, 느꼈다 라고 얘기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쓰셨어요. 하지만 사례를 구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세 번째 합정대회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정대회 좋습니다. 좋아요. 소재도 좋고 사례가 일단 먼저 칭찬부터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배려, 나눔 하는 사례가 되게 잘 느껴진 것 같아요. 수상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제가 학급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상장을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목소리가 큰 친구, 최선을 다해 노력한 친구, 음정이 정확한 친구 등 각자 노력한 부분을 칭찬하고 그분들 모두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충분히 격려하고 잘 사례가 쓰여 있고 공식적인 상장을 보냈으면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근데 이 배우 느낀 점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꾸준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굳은 마음다짐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굳이 3번 문항에 써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일단 세 번째 문단도 그래요. 무언가 내가 착하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성장 혹은 성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게 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다른 시간에도 틈틈이 가사를 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 학급 SNS 채팅방에 가사를 게시함으로써 손쉽게 가사를 익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언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독재도 필요합니다. 독재가 뭐 정치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리더가 이제 리더의 의견을 빠르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이 착하다 혹은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런 것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노력의 비중을 좀 줄이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쓰는 게 어떨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로 배려가 느껴져요. 배려, 나눔,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의 기분을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3번 문항에서 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3번 내용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한 악보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 학급 SNS 채팅방에 가사를 게시함으로써 손쉽게 가사를 익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악보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배려의 모습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꾸준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 혹은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신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혹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가 생겼으면 이제 이런 말을 써도 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꾸준한 노력을 배우 느낀 점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자신의 이제 만든 성장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상을 수상했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수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혹은 수상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 추후 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뭔가 좀 말이 이상하긴 했는데 아무튼 수상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배우 느낀 점을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4번 문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 문항. 자,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기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서 일단 먼저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것은 마치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어떠한 사실,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면접관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 않은 한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내가 건축에 관한 흥미가 있어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흥미지 건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자 그냥 일반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언급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데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가 결론이 아니라 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았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건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언급한 것은 이 지식에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흥미를 드러내거나 그런 식의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체 문화는요. 이 전체 문화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왜 건축에 어울리는지 혹은 내가 건축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2번 문화 여기 밑에 문단인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건축에 능력이 있다 혹은 적성이 있다 흥미가 있다 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을 왜 넣는지는 저는 사실은 살짝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혹은 어떤 계기를 얘기하면서 건축의 중요성 건축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고 건축이 이렇게 중요한 분야니까 나는 건축으로 이제 진로를 잡겠다 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이제 건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서 건축에 관심이 조금 있구나. 근데 인터넷에서 사실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만약 이 정도의 관심을 보여준다면 다른 이제 이 과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여줄 텐데 과연 그 학생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 잊지 만들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엄지손가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상 속의 불편함들 그리고 장애인 하면서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사례가 건축에 대한 흥미 혹은 적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건축의 중요성 자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건축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축의 중요성 혹은 필수성 혹은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자신이 왜 건축을 하고 해야 하는지 왜 내가요? 왜 면접관이 박주인 씨를 뽑아야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 내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 그래서 나는 이제 건축에 대한 흥미가 높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왜 내가 건축을 해야 하는지 내가 건축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수학을 얘기하셨는데 난 수학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조건 편리하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 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편리하면서 불편함에 대해서 관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마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한 관련된 건축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를 좀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는 배우고 느낀 점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열만 하는 자기소개서가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단 내용을 나열을 하는 것은 쉽거든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고칠 때 먼저 어떠한 내용을 고를까를 이제 선정한 다음에 그 뒤에 배우고 느낀 점을 설정을 할 때 선정을 하시고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같은 소재를 써도 같은 활동을 써도 그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말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